사실 소셜살롱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게 약간 죄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진짜 강인해지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 코로나 가고 오프라인의 시대 온다. 코비드19가 끝났을 때 과감한 소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프링살롱에서 오늘은 크리에이터 클럽, 소셜살롱 크리에이터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열정의 기름붓기 대표 표시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비일상적 대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산적 활동을 함께하는 소셜살롱 크리에이터 클럽의 대표 표시영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크리에이터 클럽도 생긴 지 그렇게 엄청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이제 앱과 그리고 오프라인 지점과 이렇게 플랫폼 형태의 구성까지 갖춘 건 이제 불과 작년 10월이었죠. 네.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공간도 아직 1년이 안 된 작년 10월에 오픈한 공간이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좀 어떻게 성장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죠.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어요? 작년 7월에 저희가 이제 멤버수 900명에서 현 시즌 이제 멤버수 2,400명 네,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뭐 거짓말 조금 보태서 3배 정도 성장했네요. 그 비결은 뭔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 팀원들의 헌신적인 열정 진짜 저희 팀원들 진짜 열심히 일한 것 같고 그리고 문제 정의를 계속 해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소셜살롱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는 어제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팀원들이랑 나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크리에이터 클럽에 있는 회원분들 저희 크클러라고 표현하거든요. 크클러들이 왜 크크를 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때마다 좀 발견한 문제들을 기능으로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좀 연속되어서 그래도 뭐 부끄럽지만 이렇게 괜찮은 성장을 이뤄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좀 코비드19가 되게 좀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살면서 제일 힘들죠. 원래 이 시간이면 항상 이제 저희 이제 크클러 분들과 소중한 고객분들이 이렇게 영감을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공간인데 오프라인 서비스다 보니까 코비드19가 딱 터졌을 때 그때 진짜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딱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들이 좀 드셨나요? 이제 막상 제가 그 한복판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그 기사를 보니까 일단 두려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을 저희는 가장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업을 못 하죠. 바로 그때 영업을 중단하셨어요? 네, 저희는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걸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이제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리면 그 지침을 좀 철저히 따르는 편이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그 문도 닫았잖아요. 네. 이게 힘들지 않을까요? 웃고 계신데 좀 웃는 게 아닌 그런 눈이 그런 말 있잖아요.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웃어라. 함께 웃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죠. 사실 저희가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해 놓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또 올해 이제 선보이고 싶은 또 올해 저희가 또 만들어 나가고 싶은 저희의 고객 경험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뭐 이로 인해서 오는 금전적 손실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열정의 기름 붓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까이에서 그 소식을 많이 듣게 됐었는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비드19 직격탄 맞은 회사에 이제 투자한 투자자와 코비드19 직격탄 맞은 회사 대표가 둘이 앉아가지고 스프링살롱을 하고 있네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렇죠. 심사영님, 저 뭐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 대면 형태의 모임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희 회사는 비대면 서비스의 피봇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새로운 사람과 자신의 생각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더 자유로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대가 가면서 이해관계가 많아지고 고려사항들이 많아지고 뭐 상호에 대한 의심도 많아지고 또 실제로 무서운 세상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저는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자신의 생각 드러내고 새로운 사람들과 또 건강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니즈가 생겨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처럼 저는 코비드19가
이제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얘기가 이제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가치는 더욱 소중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당연히 이런 오프라인 사람을 만나는 이런 사업군, 이런 서비스, 이런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테지만 결국은 이 상황에서 제일 적합한 어떤 문제 해결을 해내는 것은 좀 나중에 오히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 크리에이터 클럽도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 네. 소셜 살롱 혹은 좀 더 넓혀서 네. 모임 문화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네.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대표님이 바라보시기에 네. 코비드19 전후로 네. 이런 좀 소셜 살롱 시장 자체가 좀 어떻게 변화했다고 보세요? 사실 소셜 살롱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저 자신도 진짜 와, 이거는 참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유사 서비스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 혹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좋은. 그래서 저는 그걸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시장을 굉장히 건강하게 이제 키워나가고 있던 와중에 사실 이런 코비드19라는 그냥 운영 정지라는 이런 이제 이슈들이 생기면서 사실 많이 이제 좀 수그러들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사실 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생일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소셜 살롱, 회원제로 폐쇄형으로 운영되며 어떤 신원이 보장되고 검증된 공간 내에서 철저한 방역 규칙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제 철저히 통제 안에 운영되는 이 오프라인 모임이 사실 소셜 살롱인 거고, 그럼 이 코비드19 시대의 소셜 살롱만큼 새로운 사람을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고 새로운 활동, 영감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저희는 진짜 지금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집 앞보다 안전한 게 우리 소셜 살롱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오프라인 경험 제공할 수 있을까로 지금 이 그 드랍다 샷다 기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인생 최고로 바빠요. 진짜 많은 거를 앞으로의 크리에이터 클럽은 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저는 만날 수 있는 페이스북을 만들고 싶고요. 오프라인 넷플릭스를 구현하는 게 지금 이제 저희 회사의 기능적 목표인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이런 비대면이 더 많아지고 1인 가구가 더 커지고 또 이제 이해관계 속에 얽혀있는 기계적 인간관계가 더 판치게 될 이 세상 속에서 이곳만큼은 마음 편하게 새로운 사람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어떻게 하면 구현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숙제 하나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면 더 공간을 안전하고 또 이제 이런 뭐 감염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를 거의 대한민국에서 한 10등 안에 들 정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등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실 뭐 희생하고 계신 분 되게 많으니까 10% 이내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또 여기서 뭐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 투자하셨잖아요. 네. 그 저희 투자하고 나서 이제 정확히 이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물리셨잖아요. 그런가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한 배를 탔으니까 앞으로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진짜 투자자분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시장이 될까?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사실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금은 존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필요성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제가 그 투자했던 많은 회사들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의 동일한 시점에 저한테 다 어려움을 호소하셨었는데 저는 그냥 이게 결국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지나갔을 때 그걸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그 보복성 수요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존버하셔라. 그리고 그건 분명히 그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인간은 승리할 겁니다. 인터스텔라 같은 거죠. 네, 잘 이겨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가고 오프라인의 시대 온다. 그럼 적도에 있는 나라들은? 투자자님, 지금 저 같은 배를 탔다니까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이제 저보다 더 어쩌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같이 이겨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코로나 시즌이 끝난 뒤 저희 그 크리에이터 클럽 멤버십을 이제 가입하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정도는 무료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날의 커피를 기억하며 우리 화이팅 합시다. 진짜 표시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 꼭 이거를 같이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